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철거 중인 건물이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던 광주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시공사가 추모 공간 조성 계획을 밝히는 등 추모 계획은 첫 발을 뗐지만 참사의 책임을 둘러싼 처분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동사구역 재개발 현장 붕괴 참사 5주기를 맞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추모 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사 현장 인근 녹지에 희생자를 기리는 나무 9그루와 추모 조형물을 세우고 시간의 순환을 상징하는 원형 패턴을 설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순환하는 사색의 길과 추모를 겸하는 휴게시설로 사색과 휴식의 공간으로 유가족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될 계획입니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흔적을 간직한 울림 54번 버스가 보존될 수 있도록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광주특별시에 요청합니다. 앞으로 조성될 학동참사 추모 공간을 부디 유가족의 뜻대로 완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하지만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행정처분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참사와 관련해 지난 2022년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현대산업개발이 항소하며 2심이 진행 중입니다. 하도급 업체 관리 소홀을 이유로 부과된 4억여 원의 과징금도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습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참사에 이어 불과 7개월 만에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까지 야기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KBC 허재입니다. 교과서에서 볼 수 있었던 국보급 문화유산을 지역에서 직접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영암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1400여 년 전 백제인들이 작은 벽돌에 정교하게 새긴 용과 산수무늬 풍경. 백제 무늬 벽돌에는 뛰어난 조형미와 섬세한 기술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가야만 볼 수 있었던 국보급 명품 백제 벽돌 8점이 영암 도기박물관을 찾아왔습니다. 오는 8월 2일까지 열리는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보물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국보 순회전입니다. 주말에도 많이 방문하시고요. 지역에서 이제 국보급 유물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회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보물 구경을 끝내고 벽돌 위에 종이를 올리고 물을 뿌린 뒤 먹을 툭툭 두드리면 예쁜 무늬가 그려집니다. 순서에 따라 스탬프를 누르면 백제 산수엽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시실 메인에 있던 작품인데 제가 이렇게 소장할 수 있게 엽서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영암 도기박물관 상설 전시실을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입은 도자기의 시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관 밖으로 나가면 푸른 잔디를 마음껏 즐길 수도 있습니다. 지역 박물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국보급 유산이 전시되면서 지역민들은 먼 길을 나서지 않고도 우리 문화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주청사 입지를 둘러싼 권역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안구는 주청사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존 전남도청이 위치한 만큼 무안을 주청사로 확정해야 한다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사회는 특별시 행정중심지인 광주청사가 기획, 예산, 인사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천, 여수, 광양은 경제와 산업 대부분이 동부권에 밀집해 있는 만큼 주청사가 동부권에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영배 당선인은 당분간 광주, 무안, 순천, 3개 청사를 병행 활용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주청사 위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 SNS 계정이 해킹돼 투자 사기에 도용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 당선인 측은 어제 본인 계정 SNS가 해킹을 당해 가상화폐 투자 사기 글이 올라와 해당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추가 보안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당선인 측은 해당 글은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으로 게시물을 본 시민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에 이어 2급 다묵장어가 순천에서 발견됐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에 잇따라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생태도시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젖은 몸을 부지런히 털더니 성큼성큼 걸음을 옮깁니다. 잠시 구석에 몸을 누이는가 싶더니 또다시 두리번 온몸으로 호기심을 뿜어냅니다. 한 달 전 무인 센서 카메라에 포착된 길이 1m의 수컷 수달입니다. 6일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온다는 얘기죠. 걔네들은 동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거예요. 먹이 활동은 이제 저녁에 하고 쉴 때는 옥천 같은 경우는 상류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쉬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에 이어 최근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다묵장어도 발견됐습니다. 하천 고유종인 다묵장어가 순천 도심에서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천 공사와 수질 오염으로 전국적으로 개체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번 발견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수질 또는 하상 교란, 하천 정비에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이 옥천에서 다묵장어가 확인이 됐다, 발견이 됐다는 거는 비교적 옥천이 안정된 서식지 환경을 유지되고 있다는 거를 대변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청정수역 대표 어종인 은어의 서식도 확인됐습니다. 개발은 단숨이지만 생태계 회복은 장고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들은 지금의 서식지를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에 잇따라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순천시의 생태 회복력을 재확인하는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이른바 섬진강의 보물이라 불리는 광양제첩이 제철을 맞아 채취가 한창인데요. 해마다 채취량이 늘면서 올해도 풍작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난도 여전합니다. 김동수 기자입니다. 광양과 경남 하동을 가르는 섬진강 하류입니다. 강 한가운데서 어민들이 빨간 대야 하나씩을 바로 옆에 띄워둔 채 제첩잡이가 한창입니다. 촘촘한 망과 부채살 모양 글개가 달린 거랭이라는 전통 도구로 강바닥을 긁어내자 짙은 갈색의 제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4월에서 11월까지 최고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고 또 소비자들도 많이 사줄 때예요. 지금 하루에 많이 잡을 때는 키로수로 한 150kg 정도 잡아요. 적게 잡으면 90kg. 섬진강은 국내 제첩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주산지입니다. 맑은 물과 넓은 모래톱, 바닷물이 드나드는 환경 덕분에 제첩이 자라기에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섬진강 제첩잡이 손뜨어업은 오랜 세월부터 이어져온 지역민들의 전통 어업 방식입니다. 손뜨어업은 지난해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채취량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023년 388톤, 2024년 390톤, 지난해 670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올해도 풍작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어민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9년 진월면과 다안면 등 어업계에 등록된 어민은 700여 명이었으나 올해 350여 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고령화돼가지고 저희가 좀 열악한 부분이 생산을 하는데 또 부가가치를 좀 높이면은 가공시설이 좀 현대화돼가지고 2020년 섬진강 홍수로 서식지가 크게 훼손되며 위기를 겪었던 섬진강 제첩.
인공종자 방류 등 꾸준한 노력 끝에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첩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인력난 해소와 고부가가치 시설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KBC 김동수입니다. 갑질 의혹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광주 여성 소방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광주 소방본부장이 노조와의 면담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직장 내 갑질과 감찰 지연 문제를 두고 광주 소방본부장과 지난 4월 공식 면담을 갖기로 했지만 면담 5분을 앞두고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당시 본부장이 개인 사유로 외출했다며 현재 국무조정실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숨진 소방공무원 A씨의 유족과 소방노조는 고인이 상급자들의 음주 강요와 사적 지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던 법정 전입금 1,000억 원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양 기관 간 예산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시로부터 1,000억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해당 예산을 교직원 인건비 등에 편성했지만 시가 재정 여건상 추경에 예산을 담지 못했다고 알려오면서 올해 말 2달치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법정 전입금 2,900억 원 가운데 1,900억 원만 본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1,000억 원은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절 정치 철학과 민주화 구상이 담긴 희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은 어제 6.15 남북 정상회담 26주년을 맞아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망명 당시 남북 대화 지지와 민주주의 회복, 국제사회 협력의 내용이 담긴 서한과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지난 4월 일본 국제대학 도모이토 시노다 교수가 기증한 것으로 기념관은 오는 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특별전 임간 김대중 그 내면의 기록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테니스와 탁구, 배드민턴의 특징을 모아놓은 새로운 스포츠 종목 피클볼 대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회째를 맞는 광주시장배 전국 피클볼 대회는 어제 북구체육관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녀부 단식과 복식부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협회를 창립한 광주시 피클볼 협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인프라 확충과 정규 리그 활성화, 지도자 양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디지털 소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무등산 인문축제가 그제부터 이틀간 무등산 증심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무등산 인문축제 무등생각은 생각을 끄고 생각을 켜다를 주제로 디지털 피로시대의 쉼과 사유의 가치를 나누는 프로그램들로 꾸려졌습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의 인문 토크를 비롯해 청소년 시 100일장, 무성 영화극장 영화로운 광주, 시낭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광주 전남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5에서 18도 분포를 보인 가운데 한낮에는 광주 31도, 목포 29도, 여수 27도 등 27에서 31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포항의 망수위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5m를 넘을 것으로 예보돼 목포시가 침수 예방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19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자정부터 오전 시간대 5m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저지대에 차량 주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침수 방지 시설 점검과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담양군 대덕면의 한 마을 지하수 관정 인근에서 제초제 사용 신고가 접수돼 담양군이 수질 검사에 나섰습니다. 담양군은 지난 8일 태양광 시설 공사업체의 제초제 사용 정황이 확인돼 2차례 수질 검사를 진행했지만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은 주민들에게 결과를 안내하고 지하수 음용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매달 수질 검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해남 땅끝마을 둘레길을 걷다 실종된 70대 남성이 절벽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4시 50분쯤 해남군 땅끝탑 인근 둘레길에서 70대 남성 A씨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주변을 수색한 끝에 절벽 아래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호회 일행과 떨어져 홀로 트레킹을 하던 도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